자연이 만들어낸 여린 초록빛의 풍경이 짙어지는 계절. 그 싱싱한 생명의 기운은 우리의 입에도 맛있는 꽃을 피게 합니다. 무엇과 만나도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맛. 소박해서 정겹고 풍성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오늘의 밥상은 바로 쌈입니다. 네, 이 유채꽃 사이를 연초록 풀밭을 걷다 보니까요, 자꾸 푸른 기운을 넣어달라는 그런 신호가 뱃속에서 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칫밥 먹는 주제에 쌈까지 먹으려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 밥상에 사랑받아온 것이 바로 쌈 음식이죠. 쌈을 싸 먹는 종류도, 또 쌈을 싸는 재료도 참 다양합니다. 오늘이 여러분과 함께 그 밥상을 한번 만나러 가시죠. 저 마을로요. 오늘은 제가 눈치 없이 쌈까지 먹는 주인공이 되보겠습니다. 바다와 태양의 땅으로 유명한 경남 사천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초록빛이 파도처럼 넘실거리는데요. 요 부추 때문입니다. 이 부추밭을 찾아봤는데 네가 왜 마중을 나왔냐? 어? 이게 잡꽃. 잡꽃이라도 꽃은 꽃이지. 못 뽑겠다. 아름다워서. 낮은 곳에서도 생명이 꽃을 피우는 사천의 오월은 바람의 흐름에 맞춰 부추가 서걱서걱 소리를 내는 계절인데요. 부추 자라는 소리에 농부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아니, 가족이 나와서 모두 일들을 하시네. 근데 이거는 왜 또 여기는 이렇게 뽑아놨나? 모두. 김남원 선생님 여기 계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낮에 햇볕에서 이렇게 농사 지시는데 방역하러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얼굴 좀 봐요. 이거 진 지가 오래되셨어요? 예. 한 30년, 제가 지은 지가 30년이고. 그러니까 뭐 여기 도로에 우리 아버님이 또 한 30년 농사 지으시고, 제가 물로 받아가지고 또 한 30년. 뭐 평생이시네. 예. 우리 아들이 이제 같이 또 농사 짓기라고. 이게 대대 손손 다 이게 부채. 예, 서울에 있다가 요 이제 귀농해가 왔습니다. 네. 서울 생활을 접고 2년 전 고향으로 내려온 30살의 젊은 아들은 지금의 선택에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아드님 선택은 아버님을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야? 의지가 좀 크죠. 제가. 의지가 예. 커? 어떤 의지였을까? 그냥 뭐 이런 일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게 좀 컸어요. 딸 5의 아들입니다. 막내. 하나? 예. 고생고생해 낳았습니다. 아이고.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온 아들이 그 온실을 나와 이제는 새내기 농부의 열정으로 부모님 뒤를 잇는 모습 기특합니다. 요는 크게 막 이리 들판같이 이리 안 있고 한 떼기 두 떼기 이리 있으니까 저 돌아가는 산이지. 저는 산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한 폭지 두 폭지
파가지고 이제 밭에다 옮긴 기라 예. 우리가 평소 먹는 부추가 바로 이 부추라고 봐도 됩니까? 그 부추하고는 조금 조금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래요? 그거는 예. 하우스 부추고 이는 노주. 노지에 100% 재래종. 재래종.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면서 바다를 지나왔는데 예, 바다 바람과 예, 예. 이 남양의 남쪽 이 태양과 예, 어우러진 예. 부추구만요. 예, 그리고 이게 그냥 먹으면 남쪽 바다와 태양이 아이고, 키운 매운맛이 부추 맛은 과연 어떨까요? 있어. 달짝 그렇지. 쏘는 맛이 예, 있네. 달짝 그렇지 그래. 매운 맛은 이제 예, 맵네. 매운맛 뒷맛이 있지. 예. 예. 아주 싱그러워 입안에서 하니까. 부추 수확 시기가 오면 근처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생멸치를 이용해 멸치 강된장 쌈을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꽃같이 젊은 며느리에겐 생멸치 손질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며느리는 안 해봐라니까. 며느리 이런 것은 아니지? 며느리 서울서 왔어요. 이건 큰 멸치는 처음 봤어요.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엄청 미끄덩거려갖고 싫었는데 이제 잘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 뼈까지 꼼꼼하게 발라냅니다. 이리 발라야 젊은 사람들은 애로 받치면 안 좋아해요. 며느리 먹는다. 며느리 아들 다 안 좋아해요. 평소 시어머니의 이런 잔잔한 사랑이 도시 며느리의 남쪽 바다 시골행 결정을 망설이지 않게 했다는군요. 소스 만들어. 시어머니도 도시에서 나고 자란 며느리가 선뜻 이곳에 와서 살아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멸치 강된장을 만들기 위해선 멸치만큼 중요한 게 장입니다. 된장요. 예. 집에서 내가 밭에서 내가 수확해가지고 이제 내가 담았거든 장을. 시장에 산 거 지글 않고 노라 이리 좋아해. 아이고 정말 된장 빛깔 한번 곱네요. 직접 농사지어 담가놓은 된장을 물에 잘 개서 자글자글 끓고 있는 생멸치에 부어줍니다. 사실 재료가 신선하다 보니 많은 양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쌈장 되는 거지. 예, 멸치 쌈장.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위에 얹어가지고 그래야 이제 싸먹는 거지. 이거는 멸치가 항상 신선해야지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외지에서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봄 되면 항상 생각이 났어요. 갓 수확한 토종부추를 쫑쫑 썰어서 넣어주면 객지 생활하던 막내 아들이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떠올렸다는 멸치 강된장이 완성됩니다. 소박하지만 그립고 아련했던 어머니의 손맛이죠. 물이 막 끓네. 이제 쌈을 만들 차례인데요. 부추가 주인공이군요. 부추를 살큼 데치내가지고 예. 그래 쌈으로 이리 먹을 거라. 쌈으로 먹기 위해서는 떡보다 슬쩍 삶는 거야. 약 올리듯 살짝만 익혀줍니다. 그냥 이 한꺼전해야지 오래 가면 안 돼. 예. 누렇게 되고. 찬물에 헹구어주면 부추쌈이 준비됩니다. 음식 이름이 짧기로는 쌈만한 게 없죠. 하지만 그 쌈을 위해선 싸는 재료와 쌈을 당하는 소까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또 쌈이기도 합니다. 죽었어 고기 굽느라고. 맛이 있나? 아이고 상 차리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이 부추가 안 들어 정부지가 안 들어간 건 하나도 없어. 예. 다 들어가네. 국물에도 정부지가 다 들어가 있어. 예, 여기 분들은 무조건 이것이 기본적으로 예. 양념입니다. 네. 부추 농사 3대 가족의 쌈 한 번을 먹어보겠습니다. 얹어지는구만. 나도 따라올게. 그게 뭐요?
이게 멸치 쌈장인데요. 멸치 된장에다가 건가? 된장? 예, 멸치 된장. 살짝 데친 부추와 생멸치 강된장의 예상치 못한 조화입니다. 야, 된장 멸치가 참 맛있네. 질감은 좀 가지 있는 자체가 든든하구만. 이빨 약한 사람은 잘 못 먹었어. 꽉꽉 씹어 먹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 이르기까지 부치 농사를 짓는 것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다시 모이게 하는 힘이자 행복한 봄날의 식사를 가능하게 한 것 또한 부추입니다. 우리 민족은 1000년 이상 되는 쌈의 문화를 갖고 있으며 맛도 맛이지만 궁합 맞는 제철 쌈을 먹음으로 영양의 균형까지 생각한 지혜로운 음식이죠. 백제왕도의 옛 기품을 품은 땅, 부여. 그 깊은 산골에 땅 기운이 올라옵니다. 이맘때면 수줍은 듯 손끝 펴지 못하고 고개 내미는 고사리가 지천인데요. 결혼 20년 차 이석희, 전옥화 씨 부부는 오늘도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여기 지금 밤나무산이잖아요. 아, 밤나무예요, 여기 나무가? 예, 밤나무인데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초제 같은 거, 농약 같은 거 안 쓰고 예. 그냥 풀 갖고 깎아서 계속 그거 이렇게 쌓이면 거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자연적으로 머이나 고사리나 뭐 산나물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심리박, 달아난 입맛까지 제발로 돌아오게 한다는 머위도 이 계절에 만날 수 있는 반가운 장거리입니다. 일부러 씨 뿌리지 않아도 바람 순리에 맞춰 음지에서 조용히 자라는 기특한 녀석이기도 하고요. 어머님, 어떻게 되세요, 이분은? 동생이요. 아, 동생? 예. 막둥이. 아, 막내 동생? 예. 어머니인 줄 알아요. 그런 게 다들 어머니냐. 막내 동생이라 그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2남매 중 막내인 이석기 씨에게 큰 누님은 어머니이자 고향이었습니다. 머위는 봄나물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데요. 버릴 게 없기 때문이죠. 아, 이런 건 쓰지 마. 이제 이파리는 이건 억시거든요. 그냥 따서 버리고 얘는 이제 장아찌나 볶음, 머위도에 볶음을 해 먹을 수 있는 거고 이파리 어린 거는 이파리 어린 거는 이제 나물로 먹고 나물로 무쳐 먹고 쌈 싸 먹고. 여기 앉으려고요? 여기 앉으셔도 되시네요. 여든이 넘은 맛신우에게 전옥화 씨는 머위만큼이나 기특한 올케입니다. 껍데기 담으면 처음 시집왔을 때 어떠셨어요? 좋았죠. 첫눈이 반할 정도지. 그러고 나는 그때라고?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 막 큰 신은데 신을 좀 친정엄마 좀 시어머니 좀 그렇게 잘해요. 존경을 잘해요. 지금 내가 여기에 안 올라가도 꼭 와서 얻어먹고 앉았으면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데 꼭 오라고 한 게 그냥 오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머위 때는 소고기와도 안 바꿔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옛날 입맛 사로잡는 천하무적 반찬이었습니다. 잘 삶아진 머위 때는 껍질을 벗겨야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부른 날보다 고픈 날이 더 많았던 시절엔 그 껍질마저도 아까워 버리질 못했다는군요. 3년만 가져가면 적으면 맛있어. 나도 이제 이것만 남으면 돼요. 연한 머위를 잎부터 줄기까지 삶아 고추장으로 매콤하게 맛을 내는 머위나물 무침입니다. 맛있다. 맛있어. 간 됐어. 됐어. 그죠? 가난한 시절 밥을 부르는 눈치 없는 반찬이 바로
요 머위나물 무침이었다는군요. 말리지 않은 햇고사리도 짭조름한 조기와 만나 오늘 밥상에서 큰 활약을 할 텐데요. 고사리 넣고 그 치즈 먹는 게 고사리하고 저거도 양념해서 치즈면 맛있지 뭐. 고사리랑? 예. 고사리랑 생선이 잘 맞나 보네. 비린내가 덜 나지. 이렇게 지져갖고 네. 머위 이파리 있잖아요. 쌈 거기다가도 싸운 거 진짜 맛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궁합이 진짜 잘 맞아요. 수확한 고사리를 삶아서 하루 정도 찬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내고 그 위에 조기를 올린 후 양념장을 얹어주는데요. 간장과 함께 여기에도 고추장이 기본 양념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서부터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에 대한 그리움이 자연스레 요리법까지 체득하게 했다는데요. 그래서 맛은 배우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공감하는 것이라는 말들을 하곤 하지요. 저도 어렸을 때도 저희 엄마도 된장이 집에 그렇다고 된장이 없는 게 아닌데 고추장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 옛날에 보면은 엄마가 해먹던 방식이 있잖아요. 해드시던 방식, 저희 해주시던 거. 그 입맛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걸 쫓아가는 것 같아요. 시집 오기 전 친정엄마는 딸에게 당부했답니다. 인생은 조깃살에 양념이 배이듯 스며드는 것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고사리처럼 말캉말캉 유한 날도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어린 머윗잎에 싸먹는 고사리 조기 조림. 그 맛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자, 하나 드셔보세요. 아, 이거 참. 오, 맛있어. 먹어봐요. 맛있나? 맛있지? 이제 형님도, 고맙게 잘 아, 먹을게. 맛있어. 맛있죠? 좋은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한 번에 먹여줄 수 있다는 것도 쌈의 큰 매력이죠.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럼 더 맛있지. 고기 싸먹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 그냥 땡기는 입맛 있잖아요. 그 맛 같아요. 맛있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친정엄마가 가르쳐 주신 인생의 맛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쌈은요, 그 민가에서 즐기는 음식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양말은 물론이고 임금님 수라에도 빠지지 않고 올랐다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다는군요. 제철에 맛을 보는 맛도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복을 싸서 먹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쌈은 크게 싸 먹을수록 복이 들어온다는 말도 전해졌죠. 쌈 참 재밌는 겁니다. 겉과 속의 조화가 중요한 음식 쌈.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과 참 닮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산이 녹색 물결로 인사를 건네면 바다가 푸른 빛으로 화답하는 계절. 5월의 남도 앞바다는 어부들의 배달리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여기는 라면 그 수온이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4월 달부터 지금 멸치를 잡고 있어요. 본격적인 멸치잡이철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특히 이곳 고성은 일정한 장소에 미리 그물을 쳐놓고 그 안으로 멸치대가 들어오면 그물을 들어 올려 잡는 어업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멸치가 이제 아주 그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멸치 이렇게 쪼으면은 저쪽으로 다 쫓겨갑니다.
더 많은 멸치를 잡기 위해선 바다도 때론 문매를 맞습니다. 한쪽 끝으로 배를 몰아주면 그물 끝 쪽에 멸치떼들이 몰려드는데요. 이런 어업 방식으로 멸치를 잡게 되면 물살에 휩쓸리거나 그물에 쓸리지 않기 때문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군요. 예, 이게 남해 멸치인데 이 멸치가 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싱싱한 멸치가 넘쳐나는 올해 고성 앞바다는 그야말로 비옥한 어부의 땅입니다. 남해 바다를 보석이라고 그러더니만 진짜 참 물빛이 곱네요. 아휴, 여기가 자란만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 정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저분들 아니신가? 정 선생님 계세요? 아이고, 전화 받으셨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멀리 오시고. 동네 어른들 많이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누가 사모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 구워 잡수네. 응? 이게 싱싱 예, 싱싱 멸치 예. 구이. 맞습니다. 예, 꾸이. 대단하네요. 자, 이거 다 싸보시죠. 네네네. 예. 어휴. 지금 작업해가 와서 바로 구이해 먹는 지금 거예요. 작업해서 끝나 들어오신 겁니까? 예, 작업하고 들어왔어요. 멸치가 돌아오는 계절이면 이만한 별미도 없습니다. 갓 잡아온 멸치구이는 멸치잡이 어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소박한 특권입니다. 이거 반말 아니에요? 한심은 멸치가 입에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니까 참 저도 많이 늙은 것 같아요. 맛있다. 싱그러운 게 그냥 남아있네. 근데 똥집은 안 뺐는데 쌉싸름하네. 예. 그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겁니까? 가을 멸치는 똥을 빼야 돼요. 봄 멸치는 안 빼도 돼요. 그만 잡사도 돼요. 그렇군요. 예. 멸치구이는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 먹어. 이게 그냥 술안주만 먹습니까? 또 다른 음식으로 해서 먹습니까? 쌈도 해 먹고요. 쌈이요? 예. 아, 쌈? 예. 그렇죠. 이 쌈을 한번 먹고 싶은데 쌈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예. 외지인의 발길을 잡을 정도의 맛이라니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남편과 40년째 멸치잡이 일을 하고 있는 김보기 씨는 멸치 귀향과 동시에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도 대통밥을 해서 드셨고요. 또 평상시 뭐 이렇게 다른 매번 밥만 먹으면 맛 없잖아요. 그럴 적에 이렇게 특식으로 한 번씩 해서 먹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해주셨던 대나무통 멸치찜밥인데요. 쌀과 잡곡을 넣은 대나무통에 참기름으로 비린내를 잡은 멸치를 올려줍니다. 그리고는 한지로 싸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사실 이 음식은 지금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50년 전 어린 막내딸인 김보기 씨를 다독여주던 한 그릇의 위로였습니다. 몸에 좋은 거라고요. 이거 먹어야 공부 잘한다고요. 말 잘 듣고 그런다고. 이렇게 나가요? 이거 사모님요 이게 정말 안 보였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지금요 여기 대통밥 하고 있어요. 대통밥? 네. 우와, 아이고, 네, 이게 이 안에 들은 게 예. 뭐 밥입니까 그냥? 이건 찬멸치네. 예. 네, 이게 예, 소멸치예요 이거는 지금. 소멸치.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주시고. 이거는 밥하고 찬까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딴 반찬 비벼가지고. 필요가 없네. 예, 비벼가지고 먹으면 돼요. 반찬 투정 부리던 어린 딸에게 어머니의 대나무통 멸치찜밥은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음식이었습니다.
고성의 멸치 쌈밥은 어제 오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옛날부터서 우리 여기 남해안에는 요 고성에는 이 메르치가 잡혔어요. 이때 되면 봄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조상님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해 먹던 이 음식이에요. 양념을 찍어 먼저. 구이와는 달리 내장과 뼈를 발라내 쌈을 먹을 때 입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고성 멸치 쌈밥의 특징입니다. 간장과 된장, 마늘과 고춧가루로 양념을 해서 얌전하게 놓인 멸치 위에 올려주는데요. 이 마을에선 조림을 할 때 곁들이는 채소를 극도로 제한합니다. 이 떡가리가 또 없나? 보통 이런 거 하면 밑에 무나 감자 이렇게 깔고 올리잖아요. 그거를 까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예, 예. 이 메르치가 좀 싱겁해. 그래서 빨아먹기 때문에 이러면은 쌈을 싸물락 하면은 상추하고 간이 안 맞아. 아, 그리고 그 물이 많이 생기고 밑에 물이 흥덩어리에 졸임이 안 된다고. 그렇죠. 졸여야 쌈을 쌀 수 있으니까요. 기껏해야 단맛을 내는 양파와 향을 더해주는 파, 고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 해갖고 밥 넣고 이제 상추에 이래갖고 먹는 요새 제일 많이 먹을 때거든요. 봄에. 국물이 자작자작해질 때까지 졸여주면 고성이 자랑하는 멸치조림이 완성됩니다. 특히 멸치잡이 시작철에 밥상에서 제왕 노릇하는 음식이 또 있다는데요. 멸치회 무침입니다. 멸치회는 날것을 먹기 때문에 비늘이나 내장 손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기 내장이나 비늘 같은 게 있으면은 잘못하면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한국 그 막걸리, 막걸리에다가 한 번 더 헹궈가지고 그러고 이제 가진 양념을 해서 먹는 거예요. 깨끗이 안 하면은 배 아프거든요. 여기 멸치들 주량이 좀 있나 봅니다. 막걸리 샤워를 다 하네요. 요 막걸리로 부으면은 멸치 자체 이게 꼬들꼬들해져요. 좀 이게 살 자체가 좀 여물어집니다. 우리와 요 물메기 있지? 물메기도 해를 해먹거든요. 마지막 딱 씻을 때에 막걸리로가 씻으면은 살이 토실토실해 그렇게 돼요. 고성만 워낙 멸치 살이 이연하다 보니 살의 탄력도 살려주고 이 자체가 아이고 진짜 탱탱해졌네요. 불순물 제거하는데도 막걸리가 한 몫을 단단히 합니다. 지금 마늘 식초와 마늘 여기에 고추장은 필수죠. 고추장이 맛이 있어야 무침 해놓으면 맛이 있지. 보통 회무침과는 달리 데친 미나리를 사용하는데요. 생미나리를 넣으면 향이 너무 강해 멸치회 고유의 맛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군요. 가을에는 빼도 세고 기름도 있고 이래갖고 봄에만 멸치회를 먹지 가을에는 안 해 먹어요. 가을에는 또 쪼르고 그런 것도 안 먹어요. 기름 많고 예, 꼬마 그 해갖고 먹는 것뿐이지. 아이고 그냥 대구 초밥 것도 안 맛있더나 겨울에는. 마른 멸치를 주로 먹는 외지인들에겐 생소하면서도 궁금하기 짝이 없는 맛이 멸치 회무침일 텐데요. 남해 바다가 숨겨놓은 살캉살캉하고 달큰한 속살 맛이 잡숴보고 싶죠? 메르치입니다. 수고 많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차리시더라고요. 더구나 이 대통밥. 짜자자잔. 네. 이걸 이제 뭘 넣어서 비빕니까? 저도 이렇게 하고 이거 안에 멸치 없나? 아 멸치 또. 양념 간장을 넣고 쓱쓱 비빈 대나무통 멸치찜밥. 그냥 먹어도 군침 도는 유혹이지만 자글자글하게 졸여낸 멸치조림을 얹어 싸먹게 되면은 자연이 선사한 종합 선물 세트를
풀어보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 맛 때문에 멸치가 돌아오는 계절을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삶이 이 안에 다 드는 것 같아. 희노애락.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쪽으로 다 이 안에 이 맛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고기처럼 조금 말려갔다. 푸른 담쟁이가 우거진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된 충남 보령의 청라면. 이곳에 담쟁이 넝쿨보다 더 선연한 빛깔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의 신생아인 새순들이 어느새 부쩍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뜨거운 아궁이 앞을 지키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가마솥 그 속사정 궁금하군요. 요즘 메주철은 아니고요. 청국장 띄우려고 콩 삶고 있는 중이에요. 아, 청국장이요? 예. 지금 한 6시간 정도 뜸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뭐나? 예. 냄새가 아주 좋네. 콩 삶아요. 청국장 하려고요. 어서 오세요. 다 삶아져서 색깔도 좋고. 예, 붉은빛이 나게 뜸이 예. 잘 들었어요. 그렇네. 잠 안 잤네. 안 잤어요. 누구신데 이렇게? 아, 우리 요 아래 사시는 제일 큰 형님이시고요. 아, 형님? 예. 우리 이제 이 양반, 이 사람 큰 형님의 부인. 우리는 막내. 그렇게 이제 위아래 집에 사니까. 예. 콩 삶는 날이면은 아랫집 큰 동서의 발길이 저절로 막내 동서 집으로 향할 정도로 그 냄새가 구수하답니다. 청국장 기대되는군요. 이제 이거 잘 떴나 뭐 이게 이불도 한 30년 된 건데요. 올해도 옛날 시고모님이 사주신 건데 청국장이 잘 떴나 한번 보고요. 이렇게 잘 떴네요. 3일 전에 띄워놓은 청국장에 유익한 균들이 자리를 잘 잡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거기. 거기. 아니다. 떨어진다. 만드는 방법이 현대화되면 맛을 잃는다는 음식 철학을 갖고 있는 김종옥 씨는 아직도 나무 절구통을 사용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 냄새가 싫다고 하는데 조금 드셔보셔. 이게 제 맛이거든. 그건 이 맛으로 먹으니까 냄새도 씹을수록 그렇고. 고소하죠? 김종옥 씨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콩을 삶고 청국장을 띄우는 데는 이 시기에 해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살짝 힌트를 드린다면 묵은 것들의 만남 정도가 되겠군요. 시큼하게 익은 무김치도 필수 재료 중 하나가 되죠. 네, 아주 새콤하게 맛있게 잘 익었네.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점장이라고 하는데요. 글쎄 내 생각에는 그게 뭐 집장이나 뭐 무슨 여러 가지 담북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른들 옛날 어른들 그 사투리로 그냥 집장 뭐 이런 말이 이렇게 전해져서 점장이 아닐까 무슨 특별한 의미를 저는 모르긴 하는데 그 점장이랍니다. 있잖아요. 정말 생소한 이름이긴 하군요. 시큼한 무김치와 삭힌 고추를 잘게 썰어서 청국장을 넣어 섞습니다. 간은 시큼한 김치 국물로 맞춥니다. 띄운 콩은 간이 없잖아요. 이제 이 깍두기나 고추에서도 간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간을 이제 저 국물로 해서 다른 건 양념인 다른 뭐 조미료나 양념이나 소금이나 안 쓰고 순전히 이걸로만 간을 해서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만 식구많은 대가족의 먹으면 맛이. 만만한 만찬이었죠. 우리는 식구가 많으니까 한 동에 놓고 먹기도 하고. 육남매 맏며느리시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땠을까? 그러니까. 네. 메주가루를 많이 사용하는데 메주가루가 떨어지는 시기엔 이렇게 청국장을 띄워 점장을 만듭니다. 점장은 국이나 찌개용이 아니라 쌈을 싸 먹는데 적합한 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점장 짝꿍은 돼지고기입니다. 아이고 잘 끓고 있네. 뜨거운 물에 살짝 삶은 돼지고기를 다시 구워주는군요. 네 가져와요. 물 담아서 가져와. 그런데 어쩝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찬물에 넣어 간장, 꿀, 마늘 등을 비롯한 양념을 한 후 은근하게 다시 졸여줘야 한답니다. 냄새를 잡아주라고 소주. 이제 그 전에 옛날에는 뭐 없을 때는 돼지고기로 국도 끓여 먹고 이제 김치 넣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친척분이 아마 이 고기를 사오셨나 봐요. 이게 이제 모처럼 이렇게 이제 큰 덩어리 고기를 이제 보시니까 옛날에 해먹던 생각이 나셨는지 엄마가 이걸 막 프라이팬에다 이 덩어리채 막 이렇게 지져가지고 또 그거를 양념에 넣고 막 졸여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다림의 지혜를 알게 해주는 음식이군요. 돼지고기가 색깔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맛있게 익어갑니다. 삶고 지지고 조리고 삼박자가 맞아야 너무 이렇게 처음 삶을 때 많이 삶아 놓으면 이게 이제 고기가 단단하지가 않잖아요. 먹는 수육처럼 삶으면 단단하지가 않아서 안 되고 그 적당히 이제 겉만 익을 정도로 삶아서 요거 이제 요 노릇노릇한 식감 이게 보기에 좋게 이제 요것도 여기 겉표면을 좀 단단하게도 해주고 맛도 좋아지더라고요. 드디어 애간장 절절하게 태웠던 고기의 속살이 드러납니다. 오, 기다릴만 했네요. 이거 따서 얼마나 안 됐는데. 그러게요. 아이고. 올해는 아랫집 형님이 방풍 농사를 크게 지어서 쌈 걱정 없는 막내 동서랍니다. 사시사철 먹을 수 있지만 봄과 여름 사이의 방풍은 특히 연하고 부드러워 쌈 싸 먹는 데는 제격이라는군요. 그렇죠. 이게 시골은 반찬 이런 거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런 거 많이 먹고 봄에 밭에서 거의 자업자다 그래요. 든든한 재료, 지원자인 큰형님, 손맛이라면 자신 있는 막내 동서. 두 분이 준비한 쌈은 어떤 맛일까요? 큰 동서와 막내 동서의 서로 보듬고 나누는 마음과 따뜻한 인생이 크게 싼 쌈 하나에 옹골차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란 쌈에 뭘 싸고 계십니까? 마을을 지키고 또 어떤 면에서 나라를 지키는 수어목도 이제 잎을 펴기 시작합니다.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또 아무거나 싸 먹으면 그만이라는 게 쌈이기도 하지만 진짜 최고의 쌈은 제철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식재료를 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쌈 하나 싸서 한바구음 짓는 게 바로 건강한 밥상이라면 그런 면에서 쌈은 단순한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말하자면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음식이기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